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어제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종목이 있죠. 엄청난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에코프로인데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 이거래 연속으로 신고가를 장중에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잠정 실적 발표라는 중요 이벤트를 두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인데요. 실적이 발표된 후 지금은 다시 좀 수급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오늘 오전 10시를 넘어서 발표된 에코프로 그룹주의 1분기 실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모두 다 매출액으로는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영업이익으로는 하회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호실적을 기록을 한 건데요. 일단 에코프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한다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33% 증가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3배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20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61%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전기 대비로는 12%가량 성장을 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Hchain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발표는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발표된 상황을 보면 매출액은 179%가량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으로는 무려 2,748%가량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은 역시나 2차전지 양극재의 성장성 덕분이겠죠. 2차전지 질주만큼이나 시장에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 급등한 2차전지 방향은인데요. 대응하기가 어려운 만큼 우리 또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김영일 전문가 이슈 플로우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네, 2차전지 요즘 진짜 뜨겁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리 좀 말씀드렸던 경향이 있는데 이제 반응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이제 오르는 가운데 수급은 좀 뒤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2차전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리 얘기했던 2차전지가 이제 또 제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했습니다. 급등한 2차전지에 대한 방향성인데요.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는 이제 에코프로 BM. 그렇습니다. 시총이 어마어마하죠. 28조 원입니다. 돌파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차전지 섹터에 대한 흐름. 요즘 이제 이 섹터가 갈 만큼 갔다 이런 얘기가 워낙에 많아서. 그쵸. 네, 좀 네. 봐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총이 28조입니다. 일단은 이제 에코프로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져왔고. 네. 지금 이제 난리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산 사람은 승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배만 아픈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코스닥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네.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차트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에코프로 지금 오늘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네. 80만 원을 돌파를 또 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80만 원을 돌파를 해줬고 오늘은 살짝 이제 윗꼬리를 그리는 흐름.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또 음봉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슬슬 실적 발표까지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좀 하락을 하려나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 저는 수급이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에코프로가 조금 더 이제 윗꼬리가 좀 길기는 한데, 아직까지 수급은 살아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워낙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시총 합해버리면은 이제 50조를 넘어가는 거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까지 해버리면은 시총이 이제 30조가 넘어갔겠네요. 그래가지고 카카오를 제쳐버렸어요. 에코프로 대단합니다. BM이 이제 혼자서. 예. 그래서 정말 이제 대단한 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이제 거래량을 한번 봤어요. 오늘 에코프로의 거래량이 약 1조 6천억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오늘 1조 근접을 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거래된 거래 대금을 봤더니 어제가 더. 네, 두 종목 다 합해가지고 5조가 넘어갔더라고요. 5조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작년에 한창 이제 시장 안 좋을 때 한 10월 달쯤
그때가 한 5조,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이 코스닥에서 일평균 거래되면 계속 5조 원대였습니다. 코스닥이. 단 이 두 종목으로 두 종목만으로 그렇죠.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거래가 됐을 때 하루 거래 대금을 두 종목에서 지금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쏠렸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지금 이제 강세를 이렇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도 이제 비트코인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최근에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 그렇죠. 동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네.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이제 동결했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동결을 했죠. 예,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동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네. 그러면서 이제 고용 지표도 낮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CPI도 지금 또 낮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위험 자산이라든지 혹은 시장의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확보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IRA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IRA의 세액공제 수혜 기대감, 우리나라에 약간 이제 우호적인 내용으로 이번에 어쨌든 발표가 그렇죠. 됐잖아요. 예. 그래서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중요했는데 그 유예 기간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벌 수 있게끔 IRA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IRA에 대해서 또 가장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테슬라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시장에 맞아요.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생산량을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올려오던 중국이 테슬라였잖아요. 중국 공장.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테슬라가 중국의 메가 팩토리를 건설을 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배터리팩 공장을 또 새로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테슬라의 이러한 이제 움직임들이 지금 자동차 전반적으로 2차전지 전반적으로 잘 이제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유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들도 이러한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엔 테슬라가 이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올해 전략을 주요하게 좀 나타내고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좀 반사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전기차 기업들,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완성차 기업들도 결국엔 테슬라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뭐 GM도 그렇고요, 네. 뭐 볼보도 그렇고 벤츠, BMW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늘리겠죠. 네, 전기차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요새는 사실 테슬라의 이제 이 암영을 좀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성능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최근에는 제가 어제 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벤츠의 전기차 수요가 갑자기 이제 확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 테슬라의 점유율을 또 따라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이러한 수혜들은 계속해서 또 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군요. 예, 지금 현재 네. 2차 전지에 대한 이러한 매기가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다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수급이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패기를 한번 바라보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섹터들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가 끝인가, 쉬어가나, 아니면 떨어지나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어제 또 미뤄졌던 수급이 굉장히 좀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차익 실현이 완전하게 더 나오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안 돼서 네. 더 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접근하긴 부담스럽거든요. 당연하죠. 에코프로가 10몇만 원대에서 놀다가 지금 이제 가격대가 80만 원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장중 82만 네, 원 2월 달에 10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놀던 종목이었으니까. 수직 상승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10만 원 초반대에서 놀던 이 가격대도 신고가 흐름이었거든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 네. 그래서 이 에코프로가 신고가에서 10만 원 초반에 놀던 종목이 지금 800% 상승이 나와버렸으니.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한 작년 7월 정도 생각을 해보면 6, 7만 원대에서 이제 있었거든요. 네. 이 종목이 80만 원까지 와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면은 1000%가 넘는 상승을 하는 거고. 코인입니다, 코인. 시총이 또 작은 종목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탑 프라이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에코프로의 이런 엄청난 파죽지세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는 중요한 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사실 누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신 있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렇죠. 거죠. 예. 리스크가 너무 커졌잖아요. 맞아요. 지금 어제 네이처셀이 상당히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이처셀 잠깐 이제 차트 보면 네이처셀. 네. 네이처셀이 이제 계속 상승 나오다가 네. 지금 이제
그 품목 반려에 대한 이제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급락하네요. 조인트 스템이 그러면서 지금 연속적으로 한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구간에서는 항상 우리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럼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고 수급이 아직까지 살아 있기는 한데 네. 우리가 떨어지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에코프로가 이만큼 올라왔으면 네. 이제 이 2차전지 중소형주들도 같이 좀 따라갈 수 있는 흐름 아. 이제 우리가 이 에코프로를 따라서 같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 결국엔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후발로 따라올 수 그렇죠. 있는 거. 후발로 따라갈 수 있는 거. 그런데 제가 어제 종목들을 한번 싹 봤더니 따라갑니까 지금? 2차전지 왜 이렇게 살 게 없지라는 생각을 어제 정말 많이 했어요. 왜 다 올랐나요? 소재, 예. 부품, 예. 장비 싹 봤거든요. 예. 다 오를 대로 올라와서 살 게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그럼 했습니다. 한 바퀴 쓱 하면 돈 거네요. 그럼. 그렇죠. 한 바퀴 네. 싹 돌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형성됐었던 리튬이나 LFP 같은 네, 경우에도 네.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저는 딱 이 소재, 부품, 장비, 소재, LFP 다 마찬가지인데 네.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나오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아. 종목이 이미 순환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나서 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접근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2차 전지 쪽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분명하게 좀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2차 전지 쪽에. 네. 그런데 굉장히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워졌네요, 조금. 어려워졌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형주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데 네. 중소형주, 그러니까 소재 부품, 뭐 장비 이쪽은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네, 네.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 된 다음에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서 재상승할 만한 구간이 나올 때까지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지금은 현재는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갈 필요 없다. 네, 왜냐하면 거죠. 지금 네. 너무 다 상승이 나와버려서 네. 차익 실현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저는 이제 항상 수급을 보기 때문에 네. 수급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이 없다라고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저는 지금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혼자서만 이제 끌고 가고 있으니까 에코프로를 접근을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사실 에코프로를 최근에 잡았으면 승리한 투자자고 네. 만약에 못 잡았으면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이제 되는 건데. 다음을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2차전지 중소형주 지금 많이 상승 나와서 굉장히 이제 선별적으로 매매를 잘 네.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수익을 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에코프로 그룹 좀 못 잡았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최근에 흐름을 좀 잘 못 즐겼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2차 전지 쪽에 너무 전체적으로 순환이 나와버려서 이제는 차익 실현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2차 전지 쪽을 보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눌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말씀드렸던 이제 새로운 스타, 새롭게 이제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 시각을 넓히고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거는 이제 2차 전지가 한 바퀴 돌았다라고 볼 때 대장주 다음에 이제 중소형 단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기다렸다 다시 오는 2차 이런 웨이브 때도 또 대형주 들어가고 그다음 중소형으로 올까요? 어떻게 지금은 생각하세요? 에코프로 그룹주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굉장히 재미없으신 분들은 재미없으실 거예요. 그럼요. 네. 너무 이쪽에 이제 돈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했을 때 아, 진짜, 그때에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돈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너무 크잖아요, 덩치가. 그때 이제 의견 나왔었던 게 뭐냐면 너무 네. 그쪽에 돈이 몰린다. 그래서 시장의 수급을 꼬아버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꼬았죠, 그때. 네, 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이쪽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에코프로 BM 두 종목만 하더라도 코스닥 하루 거래 대금이 나와버리는 지금 시장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수급이 꼬여져 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의 방향성이 굉장히 좁아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범위가 많이 한정되다 보니까 굉장히 선별적으로 매매를 잘 하지 않으면 지금은 수익 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좀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잠깐 있자라는 말씀입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에 대한
흐름 알아봤고 전략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종목들을 잘 골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좀 팁을 드리자면 제가 금요일 날에 이제 KC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금요일 날에 이제 KC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2,790원 정도의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하던 때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단가 대비 이제 오늘 추가 상승 나왔으니까 약 한 8% 정도 이제 오늘 상승이 나와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2.6%. 예, 어제 말씀드렸던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어제 한 4,700원 구간 그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20%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종목들을 골라가는 데 있어서는 수급이 결국엔 가장 중요하다. 제가 지금 에코플라스틱을 괜히 잡은 게 아니고 네. KC를 괜히 잡은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수급이 활발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결국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에 어떤 게 올라갈까 그렇죠. 생각했을 때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수급이 예. 지금은 굉장히 좀 중요해진 시장인 거고. 그러네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급이 많이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사실상 오늘 이제 음전했다가 지금 또 다시 양전한 상황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지금 에코프로의 그룹주들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차트가 똑같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수급이 에코프로 그룹으로 인해서 사실 많이 꼬여버린 상황이라 에코프로 저점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즐겁죠. 근데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선별적인 매매를 굉장히 좀 잘하는 게 중요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에코플라스틱을 잡았었던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예. 이제 일전의 수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런 그림만 나오면 되느냐? 네. 여기서 이제 한 더 보긴 봐야겠죠. 디테일이 있죠. 네, 디테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 밥줄이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네. 자주 제가 방송하시는 거 많이 좀 보시기 바라고. 네, 최대한 끄집어 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에코플라스틱이나 KC나 사실 그림은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이제 수급이 확실하게 좀 더 살아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 네. 시장에서 지금은 선별적인 매매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별적인 매매 과정에 있어서 이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도 잘 골라가실 수가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오늘의 딱 흐름 봤을 때 결국엔 또 자동차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쪽에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에코플라스틱이 이제 새롭게 대장주로 등극을 해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이제 이거다라는 거죠. 대형주 쪽에서는 사실 에코프로를 우리가 접근을 할 수는 없으니 네. 중소형주 쪽에 이제 한번 순환을 노려야 되는데 네. 2차 전지 지금 순환이 나올 대로 나왔고요. 반도체도 제가 저번 주에 이번 주 흐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다 전체적으로 윗꼬리를 그리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만족스러울 만큼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반도체 쪽은. 뒷심이 좀 안 좋네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은 그나마 괜찮은 게 이제 바닥권에 있는 이 기판 종목들, 심택이 지금은 또 대장으로 바뀐 것 같아서 아, 그렇군요. 그나마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기판 쪽에 이제 심택이 좀 그나마 괜찮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외에 반도체 쪽도 저는 그렇게 매력도를 느끼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안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 때에서는 반도체가 삼전 덕분에 올라갔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도 지금 상승이 그동안에 좀 많이 나와서 좀 더 늘려줬다가 수급 한 번에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쭉쭉쭉 치고 나가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어제 미증시의 반도체가 좋았으니까 네. 반응이 나오는 수준인 건데 아직까지 수급이 좀 덜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윗꼬리를 그리는 흐름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동차 쪽에 에코플라스틱이 그동안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대장으로 등극을 하고 또 자동차 다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새롭게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섹터군들에 집중을 해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조금은 어려워진 시장이다. 조금은 좀 선별적인 매매를 잘 해야 되지만 뭐 여러분들이 또 어찌됐든 잘 해오셨으니까 네.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건 수급이 새롭게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에 한번 집중을 하셔서 종목을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메인이 반도체고 2차 전지인 건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그래서 2차 전지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움직이고 있는 수급들 저희가 또 잘 체크해서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면 바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일 전문가였습니다.